뭔가 새 물건을 사고 싶을 때는 아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자. 정말로 필요한가? 이 기능을 하는 물건을 이미 가지고 있진 않은가? 내가 정말로 이 물건을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정말 좋아하는가? 하루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것을 원할 것인가? 1년 후에는 어떤가? 잠시만 기다리면서 정말 내가 그것을 원하는지 생각해보자. 그것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시점에 맞는가? 아니면 그 물건을 사는 것이 과거의 나를 붙잡아 두거나 미래 내 인생의 어느 순간의 나를 옥죄기 위한 것은 아닌가? 내가 가진 다른 물건과도 잘 맞는가? 내 공간을 더 유연하게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돈 들이지 않고 빌리거나 교환하는 방식으로도 구할 수 있는가? 그 물건을 놓을 공간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없앨 것인가? 그 물건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자연 소재인가? 그렇지 않다면 자연 소재로 된 것은 없는가? 조금 더 비용을 들여 오래 쓸 수 있는 것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와비사비는 생명의 본질을 담은 아름다움이다. 더덥고 불완전한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단순하고 느리고 자연스러운 삶을 축복으로 여기는 자세이자 태도다. 덜해야 더 충만하다. 덜 서둘러야 더 편하다. 덜 복잡해야 더 명료하다. 덜 판단해야 더 용서하게 된다. 덜 버텨야 더 건강하다. 머리는 덜 쓰고 가슴은 더 열어야 한다. 와비사비는 어떤 물건 혹은 환경이 지닌 아름다움을 초월하는 것이자 그 깊은 아름다움에 대한 반응이다. 와비사비는 오직 느낄 뿐 만질 수 없다. 사람마다 세상을 다르게 경험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와비사비가 다른 사람의 와비사비와 같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진정한 아름다움의 본질을 접할 때 와비사비를 느낀다. 소박한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 영어에서 와비사비와 가장 가까운 단어를 찾자면 아름다움에 사로잡히다, aesthetic arrest 정도가 될 것이다. 소설가 제임스 조이스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이렇게 썼다. 아름다움의 가장 우월한 특질, 미적 이미지의 명료한 빛이 그 완전성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아름다움의 조화에 매료된 마음이 또렷하게 포착되는 순간은 미적 쾌감을 느끼는 침묵의 눈부신 정지 상태이며 이탈리아 생리학자 루이지 갈바니가 심장의 황홀경이라 부른 그런 상태이기도 해. 비록 제임스 조이스의 표현이 물리적인 반응에 관한 이야기로서 와비사비 철학의 더 깊은 부분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생명의 본질과 관련된 표현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우리는 온갖 정보가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지친 걸음으로 침대에 갈 때까지 어떻게 보여야 하고 무엇을 입고 먹고 사야 하는지 또 얼마를 벌어야 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하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무수한 메시지에 짓눌려 산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투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해야 하는 역할의 무게까지 더해져 많은 이들이 주눅들고 불안해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결국 지쳐버린다. 많은 이들이 타인의 시선을 골몰한다. 앉아서 일을 할 때도 머릿속은 온통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뿐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계점을 측정하는 지점은 과소평가되고 추락하는 지점은 과대평가된다. 감히 꿈을 따라가는 상상을 할 때면 성공한 이들의 대단한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과연 우리를 위한 자리가 남아있긴 한 건지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그저 누군가와 자기 자신을 비교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서진 수많은 꿈들이 세상에 흩어진다. 그리고는 생각한다. 난 아직 멀었어. 이 자신감의 위기가 맞는 결말은 기껏해야 관성에 빠지는 것이다. 그중 누군가가 소문을 내기 시작한다. 행복은 물건, 돈, 권력, 지위를 잔뜩 쌓았을 때 그 속에 있는 거라고. 젊고 예쁘고 날씬할 때 행복한 거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잣대로 우리 삶을 재다보면 해야 하는 것에 복종이 시작된다. 성취해야 하는 일, 해야 하는 일들에 어마어마한 압박에 짓눌리게 된다. 현재 무엇을 소유했건 어떤 사람이건 충분하지 않다. 혹은 충분하지 않다고 믿는다.
진짜 아이러니는 우리가 외적으로 맹렬히 추구하는 것은 내적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과 매우 다르다는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것이 워비사비다.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과 그 세상 속 우리의 공간이다. 삶의 어려운 숙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삶의 틀이 필요하다. 그래야 가져도 끝없이 갈망하는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 좀 더 천천히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삶도 우리 곁을 황급하게 스쳐 지나가지 않는다. 우리 정신을 맑게 해주고 늘 깨어있게 하는 아름다움의 눈을 떠야 한다. 이런저런 평가와 완벽을 향한 끝없는 욕심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야 한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완벽하게 불완전한 본물을 응시해야 한다. 와비사비는 고요함, 조화, 아름다움, 불완전함 등 귀중한 지혜의 보고다. 불완전함을 수용한다고 해서 삶의 수준이 낮아지거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완전하게 불완전한 독창적인 존재다. 간단히 말하면 와비사비는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다. 와비사비는 최선을 다하라고 용기를 준다. 하지만 성취할 수 없는 완벽한 목표를 추구하느라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는다. 반드시 해야 한다고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와비사비는 편하고 느긋하게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부드럽게 우리를 다독인다. 아름다움은 가장 있을 법하지 않은 곳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일상을 기쁘게 해주는 문턱을 만들어준다. 우리는 끊임없이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와비사비는 삶의 본질이 불완전함에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불완전함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가장 완벽한 모습이다. 불가능한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불완전한 나를 인정하며 바로 지금의 나를 사랑하는 것은 와비사비의 중요한 메시지다. 완벽한 시간이 올 때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집을 단장할 돈이 생기기를, 자녀가 집을 떠날 시기가 오기를, 혹은 서랍과 그릇 수납장을 정리할 시간이 생기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그저 오늘, 지금 당장 바로 눈앞에 있는 공간에서 시작하면 된다. 무슨 규칙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자신만의 방식대로 공간을 정리하기 위한 생각과 질문을 해보면 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저분한 집을 내키지 않아 하면서도 잡동사니로 가득 찬 집에 살고 있다. 우린 필요하지 않을 때도 물건을 산다. 모든 것이 다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도 가만히 누워 무의식 중에 TV를 켠다. 나는 삶의 중요한 변화를 바라는 이들에게 늘 물건 정리를 우선순위에 두라고 조언한다. 그들은 물건을 많이 비울수록 부정적인 사고방식, 불안한 감정, 정신없이 바쁜 생활, 과거에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한 집착, 진정한 자신의 모습과 관계없는 삶에 대한 열망 등이 비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바로 이 공간에 와비사비가 머문다.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이 완벽하게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자신의 이미지를 과대 포장하기 위한 물건도 덜 필요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단순하게 충만한 집은 나 자신과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집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공간, 미적인 영감을 주는 공간으로 집을 바꾸면 된다. 이런 집은 머물고 싶은 곳이다. 나의 판단을 한쪽으로 치워두고 이미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에만 오롯이 집중해보자. 마음이 담긴 단순함은 충만함을 느끼게 해준다. 와비사비의 영감을 받은 집은 손님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가족의 삶을 잘 가꿔주는 편안한 공간이다. 충동적으로 구매한 새 물건들이 아니라 애정과 추억이 스민 소중한 것들이 있는 공간이다. 옳고 그름은 없다. 완벽하게 불완전한 방식으로 꾸미지 않고도 꾸미는 공간이다. 공간을 정돈하면 마음도 정돈되고 시간과 돈도 절약할 수 있다. 정리의 달인 곤도마리에는 집안의 물건들을 같은 범주로 분류하고 목록을 만들라고 충고한다. 책, 장난감, 이런 식으로 말이다. 그 다음 집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물건들을 같은 항목으로 분류해 모은다. 이때 정말 좋아하는 물건들만 선택한 뒤 나머지는 버리거나 재활용하거나 기부한다. 집안의 물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면
꽤 힘든 작업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현실을 토대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문득 기껏해야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한 휴양지에서 쓸 책넓은 모자가 5개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차분하기가 쉬워진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처분하고 비슷한 물건들끼리 분리해서 모아두면 필요한 물건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것 혹은 아예 없앨 수 있는 것들이 없는지 생각해본다. 가령 음반을 구매하는 대신 음악 감상 앱을 사용한다든지 아주 특별한 사진들 몇 장만 인화해 액자에 넣어두고 나머지 사진은 디지털 파일로 보관한다든지 종이책보다는 전자책으로 사서 보거나 지역 도서관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수납장에 넣어둘 것이 아니라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본다. 예를 들어 먼 친척이 돌아가셨을 때 고인의 유품 상자를 받았다면 그중 소중히 간직할 하나만 고르고 나머지 물건은 놓아준다. 종이들을 모아 파일을 3가지로 분류한다. 지금 처리할 것, 파일로 보관할 것, 버릴 것. 지금 처리할 것으로 분류된 파일들은 오후에 하나하나 바로 처리한다. 변명하거나 미루지 말고 즉시 처리한다. 파일로 보관할 서류들은 가능하면 스캔해서 디지털 문서로 보관하고 원본은 찢어서 버린다. 다만 집 계약서 등 법적으로 중요한 문서는 원본을 보관해준다. 버릴 것에 포함된 문서 중 개인 정보가 들어있는 것은 찍고 나머지는 재활용으로 분리해버린다. 빈 서류함 하나를 만들어서 버릴지 보관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서류들만 따로 모아 보관한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그 서류함을 보고 지금 처리할지 파일로 보관할지 버릴지를 결정한다. 아무렇게나 둔 옷 한 벌, 분류하지 않은 종이, 방치된 장난감 1개는 자석처럼 다른 물건들을 끌어들인다. 손쉽게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순한 체계를 적용한다. 함께 사는 이들과 같이 한다. 정돈을 게임처럼 해도 좋다. 지갑과 가방 정돈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갑과 가방은 하루에 한 번 이상 들여다보는 아이템이므로 집안의 공간보다 더 자주 보게 되는 물건인지도 모른다. 베스 캠프턴 저자의 매일매일 와비사비 이런 책이었어요. 물건에 관련된 부분도 공감이 갔지만 이 문장이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덜 판단해야 더 용서하게 된다. 살다 보면 진짜 짜증나는 일이 막 생기잖아요. 사실 그건 거의 사람이 관련된 일이 많고 용서해야지 혹은 잊어야지 하다가도 진짜 어느 날 문득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일들이 생기면 그 전에 그 기분 나빴던 게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잘 지내다가도 또 짜증이 나고 이번에는 더 심층적으로 그때 이 사람이 왜 잘못했는지 어떤 마음이었을지 혼자 막 심층 분석을 하고 나를 더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덜 판단해야 더 용서하게 된다. 이 말이 되게 공감이 갔어요. 물론 전혀 용서받지 않아야 할 일, 그러니까 정말 범죄 같은 거는 판단을 해야겠죠. 물론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그냥 경찰에 넘기는 게 낫겠지만 사람이 살면서 할 수 있는 실수 같은 건 서로 용서를 해주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두 완벽하게 불완전한 존재다 라는 말도 되게 좋았어요. 뭔가 되게 멋있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완벽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이. 근데 그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왜 내 삶은 왜 이렇지? 정말 다시 태어나고 싶다. 근데 사실 완벽한 사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완벽하다고 칭찬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되게 부담스럽게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완벽한 건 없으니까. 대신 근데 누구나 완벽하게 불완전하지만 그만큼 더 독창적인 존재다. 그 누구도 똑같은 경험을 하진 않았고 사실 제대로 된 비교라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제대로 된 비교라는 건 또 뭘까요? 그 기준도 다 다를 거고 그렇게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 정말 비교라는 건 부질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좀 허무함을 느낀 후에는 다시 내 인생이나 제대로 살자. 다시 태어나서 인생을 리셋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억들 그대로 가지고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버리자. 인생을 리셋할 수 없다면 내 주변 환경이라도 리셋하자 매일. 밀마리즘 책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날 나를 위해서 거실과 주방을 리셋해놓는, 밤마다 리셋해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바라볼 나 혹은 내 가족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인생은 원래 더덥고 불완전한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이 되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역시나 또 다시 한번 들은 생각.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만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원래 그렇구나. 덜해야 더 충만하다. 덜 서둘러야 더 편하다. 덜 복잡해야 더 명료하다. 덜 판단해야 더 용서하게 된다. 덜 버텨야 더 건강하다. 마지막 말도 너무 좋았어요. 너무 버티다가 건강을 잃으신 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삶이 우리 곁을 황급하게 정말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조금 더 천천히 건강하게 다들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